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오늘 제 옷이 등산 온 느낌이죠. 산에 가을산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여러분들 그 학창 시절에 그 성적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빵점을 받는다든지 뭐 30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받았을 때 어때요? 누군가가 자기 점수를 알까봐 상당히 조금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적은 없으셨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뭐 손실이 뭐 50% 났다, 뭐 그저 80% 났다, 뭐 90% 났다 이렇게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자기 성적표를 남들이 알까 그저 약간 부끄러움이 있지만 주식 투자는 왜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나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할 수가 있느냐면 주식은 학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식은 뭐냐, 그죠? 여러분들 이 비행기가 하늘에 그 무거운 물체가 이렇게 막 뜨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신기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공중부양을 쫙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는 어떤 양력의 원리에 의해서 시속 330km로 세게 달리다가 그죠? 그 계속 달리기만 하면 자동차와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바퀴를 집어넣으면서 하늘을 뜨는 이런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공중부양을 했다. 그러면 한편에서는 저게 무슨 원리가 있나? 좀 신비한데? 이렇게 빠져들잖아요. 결국 이 주식이라는 거는 어떤 원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또는 어떻습니까? 약간의 신비주의에 빠져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팔랑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TV에서 경제 TV나 이런 데서 이 종목이 좋다 하면은 이 종목이 좋아 보이고 또 누군가가 저 종목이 좋다 하면 저 종목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좌에 잔뜩 사놓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좀 자금 여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계좌에 그죠? 방송 듣고 이 종목 사두고 저 종목 사두고 해서 막 적게는 뭐 한 30개, 많게는 뭐 한 50개 이래 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원리 같기도 했는데 그 원리는 또 어떻게 보면은 신비주의로 빠져들 때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주식시장에서 정말 주식시장의 중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중생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해서 선택해서 샀다 하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저기서 추천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불교의 금강경에 불치어상 여여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어떤 현상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다면은 다이아몬드 같은, 금강이 다이아몬드잖아, 그죠? 다이아몬드 같은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의 경지에 도달하시게 되면은 절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지금 삼성전자가 내리꽂아도, 그죠? 시장이 폭등해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이런 경지에 도달하는 그런 또 오늘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할게요. 네, 이번 주 한 주를 뭐 요약해서 표현한다면은 내 어깨를 내주면서
상대의 심장을 찌를 각오로 싸워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니까 시장은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조정이 들어왔고, 그죠? 기술적으로. 그리고 거래 대금이 어떻게 됐죠? 팍 줄어버렸죠. 그죠? 그러면 이런 장에서 지금 사실 이 주식 시장에서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뭐 생계형으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이 너무나 압축되고 한정돼 있기 때문에 수익 구조를 형성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정말 우뚝 쓰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이번에 아파트, 그죠? 여러분들 그 젊은 친구들이 뭐 술자리에서 아파트 게임을 많이 하는가 봐요. 뭐 35층, 뭐 40층 이렇게 하는 그런 게임을 가지고 아파트라는 노래를 로제라는 가수가 그저 만들어서 이게 완전 뭐 1억 뷰, 지금 더 넘어갔죠, 그죠? 뭐 빌보드 차트, 뭐 이렇게 뭐 그저 등장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와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2번 치고도 현재 차트의 모습이 보면은 무너지지 않는 5일선을 기준으로 한 이런 어떤 형태를 갖추는데 그 모습이 지금 현재 보면은 거래량을 같이 동반해주면서 보통 한 종목에 몇 천억이 터진다라는 것이 그런 개별 종목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YG 플러스뿐만이 아니라 모비데이즈라든지 뭐 뒤늦게 그죠 사마 네트워크스라든지 뭐 FSN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종목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YG 플러스가 강했던 것은 그 세력들이 그죠 가장 그죠 접하기 쉬웠던 그런 어떤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YG 플러스가 아니었나. 물론 연관성은 있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번 주에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고 금요일 날 시간에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뭐 다음 주에 뭐 빌보드 차트 또 순위가 나오겠죠, 그죠? 뭐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영향에 의해서 약간 이 노래가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죠? 뭐 여러분들 과거에 윤수일 씨가 불렀던 아파트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아파트 이렇게 약간 좀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그 수능을 그죠? 이제 다 11월 둘째 주에 수능을 치고 나면 그 젊은 친구들이 나왔을 때 이제 뭐 클럽을 가거나 이랬을 때 더 뭐 인기도가 높아진다면은 이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살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이 원전 관련한 종목들은 이 원전 테마는 지금 살짝 보면은 미국에서도 뭐 뉴스캘프를 비롯해서 트럼프 관련한 종목으로 살짝 좀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정부 바이든 정부에서는 친환경 정책이었다면은 이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한 그죠? 이런 어떤 화석 원료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의 어떤 좀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한 물론 뭐 SMR 관련한 이런 어떤 재료들도 있었지만은 이 원전 관련한 종목들이 쉽게 그렇게 꺾이지 않는다는 거. 뭐 대표적으로 뭐 BHI라든지 우리가 보통 이제 원전 하면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렇게 좀 큰 종목들을 좀 많이 생각하시는데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거는 대형주기 때문에 물론 수급이 빠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뭐 외인 수급이 들어왔던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빠진 건 없지만 이런 종목들은 순전히 외인이나 기관의 어떤 강력한 제도권에서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움직인 것들은 아무래도 우진앤틱이라든지 뭐 G2파워라든지 뭐 서전기전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을 뭐 당장 지금 여러분들께서 뭐 맥을 끊는 것보다는 지금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 5일이니까 이제 다 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그 트럼프 관련한 어떤 테마들을 조금 올려드렸는데 그 외에도 지금 보면은 뭐 미중 갈등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그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머스크가 지금 보면은 뭐 트럼프를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이틀 전에 뭐 완전 급등하고 어제도 상승하고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좀 영향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원전은 꼭 뭐 그 부분이 아니어도 이제는 뭐 탈원전은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 신규주들 그죠? 이번 10월 달에 신규주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요. 또 지금 보면은 다음 달에도 11월 달에도 신규주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토요일 날이죠. 이날 이제 월요일 날 루미르를 필두로 해서 신규 종목들이 등장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규 종목들도 흐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패턴, 이제 이 신규 종목은 상장되고 나면은 300%라는 그런 어떤 좋은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띄워도 그날 하루는 많이 띄워도 뭐 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팔아먹기 상당히 좋잖아요. 주가를 상장시키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팔아먹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300%가 나왔던 적도 있었는데 모두 다 이제 이 신규 종목에 대한 이런 어떤 패턴들을 이 개인 투자자들이 잘 익히 알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역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띄웠다가 긴 짱대 연봉을 내리면서 상장가보다도 밑으로 떨어지는 뭐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시메르도 그렇고 어제 뭐 웨이버스도 그렇고 그 중에서도 지금 보면은 신규 종목 중에서 YJ 링크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장 첫날부터 돈이 거래 대금이 1조 4천억이 터지면서 평상시에도 몇천억씩 터지는 거 보면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YJ 링크 같은 경우는 뭐와 연관성이 있냐면 요 종목도 약간 트럼프와 연관을 짓는 것이 이 트럼프를 지금 적극 지원하는 게 이제 테슬라의 머스크다 보니까 머스크의 스페이스 X사 그죠? 그리고 또 뭐 테슬라 뭐 이런 거와 연관지어서 뭐 스페이스 X사가 찐뽕한 뭐 YJ 링크다. 뭐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금요일 날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은 방산주 같은 부분은 이 방산주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뭡니까? 지금 내년이면 거의 3년째입니다. 그죠? 이런 전쟁 속에서 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어떤 그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그죠?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뭐 군사 요원을 보내야 되느냐, 살상 무기를 보내야 되느냐, 뭐 이런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지금 보면 이 방산주들이 시장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뭐냐면 해지. 지수가 내려갈 때 해지 역할도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어떠냐면은 막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한일 단조라든지 이 지금 이 방산 관련한 종목들은 지금 보면은 뭐 한일 단조, 뭐 스페코, 그죠, 뭐 퍼스테, 뭐 휴니더 많이 있습니다. 뭐 현대로템 같은 이런 것들도 다 그게 해당이 되겠지만은 이 방사는 트럼프가 되면서 또 어떤 역할을 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주식들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제 이런 종목들을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느냐면 이 종목은 누군가가 이렇게 됐을 때 홀짝 게임이 아닌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도 갖다 붙일 수 있고 저기도 갖다 붙일 수 있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퍼스텍 같은 경우는 뭐 방산주 중에서 뭐 드론 그죠 지금 드론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에 지금 드론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든지 코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뭐 PC 디렉트라든지 이렇게 뭐 그룹을 지어서 하는데 이 퍼스텍 같은 경우는 약간 방산주에 있으면서 뭐 드론 관련하면서 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하게 됐을 때 뭐 재건 사업으로도 뛰어들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뛰어들 수 있냐면 지뢰 제거라든지 이렇게 지금 항상 여러분들께서 야 이게 조금 홀짝 게임에서 내가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을 때는 저렇게 되는 거는 좀 과하다면은 얘는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도 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조금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뭐 손실폭을 줄이거나 그저 이 테마 종목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기본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뭐 요는 네 군단 뭐 그 외에도 뭐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지만 뭐 대표적으로 좀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이 코너는 제 유튜브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는 코너인데요. 물론 뭐 제가 이 방송 끝나면 우리 이제 이델리 TV도 유튜브가 있으니까 올라가고 뭐 제 유튜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루를 굶은 사람하고 한 달을 굶은 사람의 고통이 똑같을까요? 다르겠죠. 제가 이제 21년도에 그 제가 했던 방송을 듣고 이제 그 회원님이 제 방송을 요약해서 이 방송은 이런 방송이다라고 한 10가지를 나열해서 올려놨던데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딱 맞는 말이거든요. 제 유튜브는 초보자분들보다는 산전 수전을 겪으신 분들이 딱 보면은 아 이거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자꾸 이 환경과 조건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환경과 조건을 바꾸려면 어때요? 많은 지금 고통이 따르겠죠. 그죠? 내가 알고 있던 것을 버려야 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받고 있는 이 고통을 좀 빨리 좀 벗어나게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들께서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고적으로 좀 들으시고 유튜브 보시면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러다가도 자꾸 들으시다 보면 아 이렇게 해야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거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제 유튜브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은 오늘도 다우지수는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왜 조정을 받았느냐? 당연한 거 아닐까요? 지금 대선이 11월 5일이니까 지금 거래일수로 보면은 뭐 한 캔들로 치면은 제가 한 7개 정도 이렇게 남았나요? 2000년 이후에 이 지금 미국 대선을 치르면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지금 6번째까지 당선된 이후에 그 주가는 어떻게 됐냐면 전부 다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 7번째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급등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차트를 이렇게 그저 좀 밀었다가 이래야 뭐 대선을 하면서 누군가가 되든 간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누군가가 되든 간에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좀 약간 상방향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모멘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박빙이다, 뭐 어느 쪽에서는 뭐 트럼프다, 트럼프에 지금 많이 베팅을 했다, 그죠? 뭐 어떤 데는 뭐 해리스가 가다 이러지만은 항상 선거라는 건 어때?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 여튼 여러분들께서는 11월 5일까지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나 이 트럼프가 되든 그저 해리스가 되든 그럼 지금 유불리를 따지잖아요. 트럼프가 되는 게 우리가 좋으냐? 해리스가 되는 게 좋으냐? 그거는 똑같아요. 왜? 두 사람 다 자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나라 우선이지 상대 국가를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트럼프가 돼서 우리한테 뭐 유리하고 뭐 제가 해서 불리하고 이런 생각보다는 힘을 길러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 나스닥은 조금 이게 이제 어제 제가 이제 PD님한테 보낸 거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어제 금요일 날 여기 조금 올랐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러나 여전히 어떠냐면은 어떤 박스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 지수를 한번 보면은 그죠? 자, 여기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떠나시잖아, 그죠? 지금 보면은 외인들도 지금 뭐 삼성전자를 뭐 32일째 계속 매도해서 뭐 12조를 팔았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여러분들도 어때요? 다 팔아가지고 지금 미장을 가고 거기 간 돈이 지금 뭐 14조다 뭐 이렇게 나오고 또 뭐 최근에도 그죠? 뭐 100조를 팔았고 왜 이럴까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불확실한 건 뭐예요? 물론 금투세도 지금 불확실한 요인의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은 전쟁보다도 더 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투세라는 이 부분도 불확실한데 거기다가 또 전쟁까지, 그죠? 전쟁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그죠? 그러나 그죠? 전쟁이 났을 때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가를 잘 따져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불리합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그죠? 북한의 김정은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전쟁 나면은 100%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어쨌든 방어를 하든 뭘 하든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전쟁의 무기가 상대 국가보다 5배가 더 있어야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왜 그러느냐? 지원을 해주잖아요. 유럽에서 계속 나토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이게 비등비등해지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을 그저 파병해서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식이라는 거는 이 주가가 있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애매한 자리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애매한 자리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은 전시 작전권이 우리한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슬프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검투세라는 거예요. 검투세가 만약에 시행이 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툭 빠진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애매하게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뭡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검투세 부분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 와 또 검투세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게 해결이 되어야만 코스닥이 급등하던 어떤 형태가 나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가장 큰 문제는 유동성이라는 거예요. 돈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엄청난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핫한 재료를 끄집어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검투세 아닙니까? 그걸 딱 끄집어 올리게 되면은 진짜 코스닥은 갑자기 그죠? 불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는 시장을 여러분들께서 뭐 이렇게 잘 조절하시면서 가시다 보면은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항상 잘 된다고 보니까 자 오늘 제가 이 초격차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 이건 뜻이 뭐냐면은 이는 기술이나 이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월등히 그죠? 상대적으로 월등히 차이 나는 거를 초격차라고 하는데요. 머스크, 젠스나 이런 사람들이 연구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살아있는 한은 항상 그 기술을 생각하라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눈 떠 있는 한은 항상 그걸 생각해라.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도 어때요? 늘 눈 떠 있는 한은 왜 내가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대박을 터뜨리고 저 종목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고 바둑 좋아하시는 분은 뭐야 늘 바둑 생각하실 거고 당구 좋아하시는 분은 늘 당구 생각할 거고 그죠 그렇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원들에게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 연구원들에게 그 정도로 상대를 월등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뭘 갖추라는 겁니까? 이런 수준을 갖추라고 하는데 이 수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초격차에서 이 격은 이게 원래 사이들 격인데 품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금 뭐 삼성이 저렇게 돼 있지만 삼성의 어떤 연구원들은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 뭐 이런 차에 들어가는 뭐 반도체 부품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집어 넣었을 때 오류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이 오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의 재앙이잖아, 그죠? 그러면 그렇게 오류가 났을 때 전부 다 너가 잘못했지, 너가 이걸 집어넣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전부 다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나 때문이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동물들 있잖아요. 동물들도 말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리 어떻게 합니까? 꽥꽥 하죠. 돼지 어떻게 하면 꿀꿀하죠. 소 음매하죠. 근데 이렇게 한 단어만 얘기를 하지 이 인간처럼 언어의 어떤 구성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단어를 연결해서 말을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그 뭐 수익이 많이 났어. 그죠? 그러면 여보 내가 오늘 뭐 주식했는데 막 수익이 엄청 났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참 잘했네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실이 났어.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손실이 났는데 뭐 이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참 잘했네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똑같은 말인데도 어때요? 다르고
다르죠. 뉘앙스가. 그 인간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말의 표현이 이 언어적인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뉘앙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눈으로 본 것, 이 뇌라는 거는 뭐 28살까지는 성장하고 그 이유는 성숙을 하는데 이 눈으로 보는 거는 손이 먼저 간대요. 우리가 예를 들어 무슨 사건 사고로 엄청난 사건 사고를 보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나고 오 이렇게 막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라는 거는 결국 뭐로 이어지느냐면은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0년 전에 얼마 전에 젊은 친구들 항상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헬조선이라고 했잖아. 그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행동으로 옮겨졌잖아요. 결혼 안 하죠. 3가지 포기했죠. 직장 안 구하죠. 애 안 낳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늘 어떤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은 천억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곧 행동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니까 오늘 제 얘기 잘 들으시고 한번 힘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그 단기 트레이딩 있잖아요. 이거 누구나 다 이거 원해요. 이런 트레이딩을 하기를. 그죠? 근데 이 단기 트레이딩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시장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시장에 따라서 다르냐면은 시장에서 시장의 메이저들이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이 그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주식은 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얼마 전까지는 이런 패턴이었어. 그죠? 신규주만 보더라도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규 종목들이 상승을 했어요. 뭐 50%, 60% 갔다가 무너지고 파동을 안 내준 적은 없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고점 찍고 줄줄줄줄줄줄 흘러서 하루에 한 번도 파동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더 밀어버립니다. 또 더 밀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약간 반짝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뀌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 매수, 중기 매수, 장기 매수. 자, 이거는 어떻게 기준을 잡아줘야 되느냐면요. 단기라는 거는 오늘, 그죠? 오늘이든 스캘핑이든 아니면 늦어도 다음날 시가든 이런 어떤 형태들이 단기가 되는 거고요. 적어도 하루 이틀은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중기는 뭐냐면은 최소한 일주일을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기 트레이딩을 제가 늘 말하는 그런 어떤 종목들을 예를 들자면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장기 종목은 좀 해당 사항이 멀어요. 장기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워렌 버핏은 10년이야. 자기가 10년 동안 가지고 있지 않을 종목이면 사지 말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이 장기가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또 뭐 10일이 될 수도 있고 이건 다 다른 거예요. 다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짧은 시간의 중기, 단기를 말하는데 요런 종목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수급이 존재해야 돼요. 이 장기라는 거는 지금 우리 시장은 가치 투자라기보다는 조금 그렇잖아, 그죠?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어떤 가치를 보고 오랫동안 들고 있었다면은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아닙니까? 삼성전자는 우리 시장의 대표적인 그거였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런 현상이 되어 있듯이 이 장기라는 거는 조금 약간 무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단기나 중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은 그 순간에 어떤 수급이 형성되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무슨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면은 1분봉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1분봉까지는 그렇지만은 제가 여기에서 중기와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예시 종목이 엑스게이트입니다. 이 단기와 중기를 본다면은 요런 거는 전부 단기예요. 요렇게. 요 날은 수급이 붙었기 때문에 스캘핑이든 단기든 최소한 10%에서 20%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에요. 여기 보세요. 전부 다 요런 거는 단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통 이렇게 짱대 양봉이 출현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조금 눌림목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급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동이 다 안 나왔어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어디서 볼 줄 알아야 되느냐면 요는 라인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하, 여기에 수급이 지금 진행됐는데 얘들이 파동을 이렇게 더 그리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구나. 이런 것이 보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요게 중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틀이든 3일이든 4일이든 요렇게
대표적으로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 금요일 날 보세요. 상한가 치고 한 4일 동안 상 눌리면서 그죠? 그 다음 날 어땠습니까? 어제 완전 28%까지 막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상한가 친 종목들이 전부 다 그렇게 급등을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봐줘야 되느냐면 이는 라인에서 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을 칠 때 그리고 긴 짱대 양봉이 나올 때 그럼 뭘 봅니까? 호가창을 봐야죠. 호가창에서 그들의 어떤 손놀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량이 어떻게 들어오고 거래대금이 어떻게 터지고 얘들이 던지고 있는 건지 팔고 있는 건지 그걸 전부 다 현재가 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확인이 됐을 때 어떻게 한다? 눌림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요일같이 뭐 에이징랜드 상한가 쳤는데 전부 다 그 상 친 거 전부 다 눌림 잡아보세요. 어떤 건 상 2번 치고도 예스24 같은 경우는 저 밑에 저렇게 밀어버립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은 관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왜 이렇게 더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게 흐름이 있느냐. 거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모멘텀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모멘텀이냐. 얘는 양자 컴퓨터. 미국에서 양자 컴퓨터 뭐 11월 며칠 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 얘가 여기서 스톱하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눌림을 잡아주면 뭐 여기서 눌림 잡아줘도 여기 이렇게 떠버리면 뭐요? 거의 뭐 20%거든요. 또 여기 눌림 찬찬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 이 단기 종목은 내가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하면은 또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죠? 샀어요. 그래 좀 푹 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얘 지금 여기 이 펩트론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거 지금 비만이잖아. 그죠? 얘가 비만이면서 지금 유증을 갖다가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얘가 지금 상한가를 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서 여기서 이렇게 흔들면은 요 고점에서 사서 요렇게만 밀려도 어떻게 합니까? 놀래갖고 막 던지잖아요. 근데 얘의 흐름이 여기서 들어왔던 흐름이 제가 이거 지지난주인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눌림을 잡았으면 이런 대박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에서.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급을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급을 봤을 때 그 눌림목의 형태는 어떻게 그려줘야 되느냐면은 조금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지표를 팍팍팍 망가뜨리면은 그거는 눌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선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든지 앞에 있는 것처럼 올선을 살짝 깨도 밑꼬리를 딱 달아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봐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어떤 거는 원론이 있고 어떤 거는 신비스럽게 올라갈 수도 없는데 바로 상한가를 쳐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주식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늘 방송에서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중생이 되는 거예요. 막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좀 한번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것이 조금 밀린다든지 이러면 뭐예요?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잘라버리고 막 그죠? 이렇게 지표를 보고 항상 세력들은 어떠냐면은 여러분들이 곤란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은 떨어져 나가겠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떨어져 나가죠? 기술적으로 차트를 망가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 떨어져 나갑니다. 아주 쉬워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단계를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고통스럽냐면 하나만 생각한다는 거죠. 자꾸 원론적인 것만 생각을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주식은 너무나 신비스러운 게 많거든요. 생각지도 않는. 카멜레온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금방 빨간불 켰다가 금방 파란불 쏟아버리고 금방 파란불 있다가 빨간 옷 갈아입어버리고 이런 어떤 신비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병행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특징주를 한번 볼까요? 정말 중요한 종목이죠. YG 플러스 올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저는 이 종목을 드릴 때 뭐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지난주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도 보니까 뭐 저점 대비해서 뭐 40%, 30% 이렇게 많이 나왔던데요. 이 특징주도 마찬가지고 특징주까지는 안 봤지만은 그럼 결국 제가 드리는 종목은 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은 뭐냐면 시장에서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은 나홀로 주식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맨 땅에 그냥 맨날 헤딩해 보세요. 수익이 나는 거 안 납니다. 지금은 더더욱 자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돈이 바짝 말랐단 말이에요. 말랐기 때문에 아침에 그냥 반짝 파다닥 하고 나면 하루 종일 가만히 있습니다. 안 움직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움직이는 몇 개가 있단 말이에요. 몇 개. 그 몇 개의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 방법을 잘 깨우쳐가지고 하면은 충분한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편하게 주식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냥 막 대형주 사놓고 뭐 올라가겠지. 올라가던가요?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 주식시장은 선진국 시장이 아니에요. 신흥 국가이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가 뭘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면은 생계형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좀 여러분들께서 덜 손실을 보고 그죠? 또 어느 정도 내가 현금을 확보하고 또 좋은 기회가 오면 또 트레이딩하고 이런 구조가 되는 거지. 내가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여기다 박아놨고 지금 어디다 다 포트폴리오 짰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 50억, 100억 어디에 박아놨습니까? 삼성전자 아닙니까? 제가 좀 이따 삼성전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종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금액이 100억, 200억 뭐 이런 단위가 안 된다면 어떤 트레이딩을 해야 되냐면 시장에서 핫한 종목을 따라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어떤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투자를 해야지. 왜 단타를 치고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이 단기 트레이딩은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1998년 4월에 만들어졌어요. 이 제도라는 거는 뭐라고 했죠? 제가 정부에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도는 왜 만들어 줍니까? 활용을 하라고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뭐 단타 칩니까? 뭐 이럽니까? 실질적으로 나도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술력을 키우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뭐냐? 이야, 또 저렇게 상승한 거로. 상승했어요. 상한가 2번 쳤어요. 자, 우리가 원리를 보자 이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상을 2번 쳤어요. 아파트 때문에. 그죠? 뭐 아파트 좋던데요. 막 신나던데요. 그죠? 그럼 얘가 지금 눌림이잖아. 그죠? 이 눌림을 잡았을 때, 이 눌림을 잡아줬을 때 통상적으로 상한가를 친 종가를 깨지 않으면은 걔는 더 갈 수 있는 흐름이 있어요. 다음 날도 역시 그 전일에 고가를 넘어서는 어떤 흐름들이 진행되고 양봉이 될 때는 추가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주가는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이거 보세요. 단타들이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라고. 왜? 단타들은 눌림을 음봉을 싹 주면은 다음 날 양봉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막 이렇게 쳐들어가고 싶은데 얘는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양봉을 때리고 있어요. 원칙을 지키고 있죠. 이 눌림보다 높은 그걸 쳤죠. 여기서는 약간 애매하지만 종가상으로는 어땠냐면 6,300원을 뚫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떤 기준을 잡아줘야 되냐면 첫째는 5일선이지만 캔들로 보면 뭐죠? 반드시 월요일 날 또 뭐가 나와야 돼요? 양봉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얘는 계속 가려면 양봉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 끝은 어디인가? 모르죠. 이제 이 선수들이 진짜 뭐 계속 가면은 뭐 여기서 뭐 그죠? 지금 뭐 이미 따블은 나와 있지만은 그럼 뭐 주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더 끌고 간다면은 뭐 만 원도 끌고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 종목이 지금 핫하게 움직이니까 잘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거고요. 네이처셀 마찬가지입니다. 네이처셀은 뭡니까? 치매죠, 치매. 그죠? 이 치매 관련해서 이 얘는 지금 보면 사실 이제 이 바이오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조금 약간 두려워하면서도 또 하고 싶어 해요. 왜? 수익 구조가 잘 형성되니까. 물론 이 치매, 지금 시장에서 치매, 비만 이런 거 되게 많이 이제 움직이는데 뭐 IQ라든지, 그죠? 피플바이오라든지 뭐 네이처셀 이런 걸 좀 대표적으로 좀 움직이는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럼 얘도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도 어떻게 돼야 되겠죠? 얘는 상을 안 쳤어요. 상을 안 쳤지만 얘는 항상 기준이 5일선이 돼야 되고 얘도 역시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양봉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통상 이러면은 이거 뭐 조정 보겠지. 그럼 항상 주가가 급등하던 종목은 저렇게 파동이 이렇게 나온 종목은 이 라인에서는 조정 라인에 들어가면 안 돼요. 쟤는 어떻게 된다? YG나 지금 네이처셀이나 전부 다 어떻게 된다? 갈자리에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정 보면 거기가 단기 고점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자, 유한양의
바이오 중에서 지금 가장 실체가 있는 종목이 뭐냐? 제가 이 유한양액 되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말씀드렸고 여기도 말씀드렸고 그죠? 여기 16만 원까지 16만 원 거의 17만 원까지 갔습니다. 지금 또 이 라인이 14만 원인데 지금 현재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좀 실체가 있는 거 그죠? 알테오제, 리가켄 바이오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유한양액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내재 가치가 조금 있다라는 거죠. 뭐 나올 수 있는 뭐 아웃풋이 있다는 거죠. 뭐 임상이 있든 뭐가 있든. 자, 그러면 보세요. 얘도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 뚝뚝뚝 떨어질 것 같잖아. 안 떨어지죠. 14만 6천 원 굉장히 지지력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 삼성전자. 참, 여러분들 그죠? 내가 이 삼성전자 지난번에도 엄청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 가격을 왜 전부 다 그 뭡니까 5만 원이다 8만 원이다 왜 그렇게 자꾸 하느냐면은 우리 주식 시장에서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서 가격이 리벨링 되어 있는 종목은 딱 요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딱 붙어 있다는 거죠. 뭐 5만 전자, 8만 전자, 10만 전자 이렇게 딱 붙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8만 원 깨졌어. 이거 뭐 10만 원 안 가. 이거 5만 원 깨졌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가장 큰 패착이 뭐였냐면은 첫째는 5년 전에 이 지금 삼성이라는 그룹이 어떻게 해서 성장했습니까?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성장한 기업 아닙니까? 거기에 뭐 LG는 이제 뭐 스마트 그 휴대폰을 정리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본다면은 이 기업은 성공한 기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이 삼성이 놓친 딱 두 가지 때문에 이 삼성이 지금 이렇게 괴롭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5년 전에 애플의 수주를 못 받았다는 거. 그 애플의 수주가 어디로 갔냐면 TSMC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젠슨왕, 엔비디아의 젠슨왕 지금 가장 핫한 반도체가 뭡니까? HBM 아닙니까? AI에 들어가는 이 젠슨왕이 처음에는 누구를 찾아갔냐면 삼성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삼성이라는 이 기업이 조금 이제 인사 뭐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너무 이제 좀 관료화되어 있지 않나. 그죠? 이게 이제 보고가 돼야 되는데 젠슨왕이 갔을 때 뭐 우리는 뭐 그런 거 뭐 별 뭐 돈도 안 되는 거 뭐 안 하겠습니다. 이래 돼 가지고 젠슨왕이 SK를 찾은 거예요. 근데 SK에서는 항상 2등이니까 1등과 2등의 차이가 뭐냐면은 1등은 좀 여유롭죠. 뭐 우리 그거 안 해도 뭐 올 때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2등은 어때요?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그거 좀 어렵지만 우리가 좀 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젠슨왕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SK를 잡은 거예요. 그 지금 SK 같은 경우는 또 TSMC하고 또 HBM에 대해서 또 뭐 그저 같이 공동 무슨 연구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럼 삼성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기다리고 있죠. 이 삼성이 살아나는 길은 지금 뭐냐면 HBM이 어떻게 되느냐가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추고 있고 또 지금 이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를 잡으려고 테슬라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그죠? 그걸 머스크하고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조율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삼성이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32일째 계속 뭐 외인들이 팔고 있고 지금 뭐 12조를 팔았고 뭐 또 더 팔 거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더 판다고 보고요. 제가 여기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5만 5천 원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만 5천 원 왔지요. 제가 5만 5천 원 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5만 5천 원 오기 전에 여기에서 그때 뭐 6만 원 라인에서 5만 원도 깰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하면 5만 원도 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삼성이라는 데는 혁신을 해야 되겠죠, 혁신. 그 지금 똑같은 혁신을 하잖아. 아버지가 했던 거, 뭐 마누라하고 뭐 하고 바꾸고 뭐 나 낳고 다 바꾸라는데 그런 혁신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진짜 피눈물이 나는 혁신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보통 이제 1등에서 2등이 내려오면은 2등에서 다시 1등을 올라가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뭐 학창 시절에 공부해 보셨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치고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여튼 지금 이 삼성전자의 흐름은 뭐냐? HBM에 달려 있고, 그죠? 지금 이 외인들이 지금 뭐 계속 매도를 하면서 외인들의 어떤 매도가 숨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뺄 것 같다. 이거는 제 내피셜인데.
이 삼성전자 누가 아까 투자한다고 했죠? 돈 많은 사람 50억, 100억, 그죠? 뭐 200억 이런 자산가들이 삼성전자를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그분들이 다 샀던 가격대가 어디냐면은 7만 원대란 말이에요. 8만 원을 샀는데 7만 원 깨지니까 어이구 싸다 해서 뭐 대출 받아서 뭐 2억 샀다, 3억 샀다 이러잖아, 그죠? 2억, 3억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투자를 많이 했던 한국에서 부자라는 사람들 30억, 50억, 100억 때린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냐면은 20만 원, 뭐 10만 전자, 20만 전자 막 간다고 50억, 100억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격이 5만 원을 깨고 4만 원 제가 그랬거든요. 유튜브에서. 내 눈에 이상하게 4만 3천 원까지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만약에 빠져든다면 자기들이 매수한 가격에 반타작이잖아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주가가 얘가 N자로 가든 L자로 가든 삼성이라는 그룹이 망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다시 힘을 합쳐가지고 어떤 뭐 엔비디아에서 뭐 아니면 테슬라 머스크가 이런 어떤 호재성 뉴스가 나와서 그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 주가를 돌릴 때 그럼 이 돈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을 50억, 100억을 더 바르겠죠.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런 거를 저는 유도하지 않나. 그런 내 피셜을 한번 써본다니까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이 유동성 장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거는 지수를 올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수가 3,000포인트 간다? 뭐 간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무협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내공을 쌓아라 있잖아요. 지금은 내공을 쌓을 때지 사는 거나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께서 뭐 관심적으로 볼 만한 종목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그 재건 관련한 테마들이거든요. 지금 뭡니까 그 트럼프가 이제 뭐 당선되면은 오를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좀 핵심적으로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뭐냐면 재건, 뭐 식량, 뭐 이런 거거든요. 물론 2차 전지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원유도 원전도 있고 다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좀 살짝씩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서 이런 트레이딩 방법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좀 할 수 있겠죠, 그죠? 신송홀딩스라든지 현대에버다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직 안 움직였습니다. 안 움직였으니까 이런 부분. 그다음에 SY 스틸텍 같은 경우는 SY 이게 지금 모듈러, 그죠? 예를 들어서 재건할 때 가장 대표적인 뭐 건축, 그죠? 그러면 이 SY는 여기서 SY에서 분사형 기업이 SY 스틸텍이니까 얘가 지금 계속 보면은 좀 모양새를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데모 뭐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은 이 말의 힘이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이 말은 바로 행동으로 옮겨진다고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반드시 1000억 자산가가 된다. 파이팅! 하시고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